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디지캡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자, 최근에 이 2023년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같이 이 실적을 같이 좀 보면서 체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 우선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선 디지캡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우리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캡의 기업 개요 정말 간단히 읊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디지캡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시장, 이 산업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디지캡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1월 29일자로 지난달이죠. 이때 이렇게 공시가 올라왔어요. 자,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한 이렇게 실적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매출액 부분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 부분 당기순이익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요, 이 직전 사업연도에서의 매출액 자체가 257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당해 사업연도, 이 당해 사업연도는 여러분 23년도 연간 실적입니다. 이 직전 사업연도는 22년도고요. 자, 23년도 매출액 보시면요, 246억 원으로 조금 소폭 감소를 했어요. 이걸 비율로 좀 환산을 내서 이 증감 비율을 내보면 약 4.4%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 부분과 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좀 사고가 났습니다. 직전 사업 연도인 22년도 때 거래도 뭐 6억 8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23년도 들어오면서 반대로 6억 5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억 원 정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또 당기순이익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22년도 직전 사업연도에 7억 9천만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남겼고 23년도 이때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억 원이 넘게 거의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적자 전환, 적자 전환, 적자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가 나면서 본격적인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기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종속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영업권 손상 인식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우선 여기 보이시는 이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뭐 그냥 내비 좀 두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영업권 손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 영업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영업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뭐 그러한 게 아닙니다. 무형 자산의 일종이에요. 뭐 예를 들면 브랜드의 명성, 뭐 가치, 고객들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상대적인 뭐 기술적 우위, 뭐 이런 거와 같은 이런 좀 비화폐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좀 개념인데, 이 영업권이 손상이 되는 요인은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시장 자체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 이 시장 환경이 변화를 해가지고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영업권이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경쟁사, 예를 들어서 나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가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나의 이 시장 안에서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내가 뭐 100억의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뭐 이런 부분이 100억이 안 돼요. 만약에 미달해요. 그러면은 내 영업권이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내 영업권이 감소했다. 왜냐면 나는 100억 원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100억 원을 써서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 한 80억밖에 이익이 안 남으면 한 20억 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 영업권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기업 인수, 뭐 인수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들이 변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금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기업에서 어떠한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비용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이 비용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지출로 되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나의 영업권이 조금 줄어들었다, 좀 약화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뭐 등등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에 대한 이 원인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좀 나의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좀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의 좀 지위가, 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됐다, 그게 영업권의 손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영업권 관서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 그냥 이 부분만 우리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여기 중에 뭐 하나겠죠, 그죠?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영업권 손상으로 인식이 되어서 뭐 이 회계장부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상기 영업권 손상에 대한 인식은요, 실제 현금 유출을 초래하진 않아요. 그냥 회계적인 손실일 뿐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금 유출은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좀 앞으로의 이 미래 가치성, 미래 성장성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 우선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께서 이 디지캡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는 뭐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요, 디지캡은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보호 솔루션, 그리고 방송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엔스크린 솔루션, 그리고 UHD 방송 솔루션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보호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디지캡은요, 방금 보셨듯이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요 매출이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해서 DRM이라고 해요. 이게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굉장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뭐 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경쟁 상황 등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은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 DRM이죠. 이 DRM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 때문에 이 디지캡은 이러한 수요 증가의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특히 온라인 교육이나 뭐 원격 근무, 그리고 뭐 디지털 미디어 분야, 뭐 이런 등등등에서도 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것들은 곧 이 디지캡의 성장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발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디지캡은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또 이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클라우드 기반의 DRM 솔루션, 이런 것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아무래도 이 유연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좀 가속화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경쟁 상황이에요. 경쟁.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 분야는 요거죠, DRM.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지금 현재 치열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캡은 국내외 다수의 경쟁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인 리더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다른 이런 경쟁사들이 멈춰있는 기업들은 없을 테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디지캡도 똑같이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아니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엄청나게 좀 편리하게 제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 디지캡의 전망은요, 전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이 디지캡이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이러한 부분 제공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디지캡의 기업 개요와 성장 전망,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을 체크를 했다면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먼저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부터 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분석이어서 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 흐름을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지금 주가는 현재 이 파란 색깔 라인이죠. 4,520원입니다. 4,520원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3.43% 상승을 해주면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디지캡 자체가 한동훈 관련주와 보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 한동훈 관련주 자체로 왜 엮여 있냐면, 이 현재 디지캡에서 이 공태용 씨와 강훈 씨라는 사회이사가 한동훈 씨와 서울대 동문이다 라는 소식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한동훈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보시면 뭐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정치 테마 관련주에 엮이면은 보여지는 좀 전형적인 그러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차트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차트에 좀 큼직한 히스토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었죠. 이때 이 은행권에서 생체 인증을 하는 걸 무조건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이 보안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큼직한, 그러니까 이 보안 산업 자체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때였어요. 23년도 지난해 초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재료가 식고 이때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법이라고 하죠. 사이버 안보법을 공식화하겠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보안 테마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생겼고, 아무튼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요때죠. 요때 또 가장 크게 이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 무역 사절단과 함께 한국에 방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때도 이 보안 관련 테마가 굉장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의 주가는요, 이러한 재료들이 다 이제 소멸이 된 거죠. 다 이제 소멸이 되고, 방금 방금이래. 영상 초반부에서 우리 실적 보셨죠? 실적에 대한 쇼크, 어닝 쇼크에 대한 조정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주가 4,520원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된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딱 이때 어제도 지지받았고요, 그 전날도 지지받았고요, 이때도 한번 굉장히 이때 탄탄하게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여기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다 라고 그냥 딱 알려주고 있죠. 이 라인이 4,250원 근처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또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테마적인 상승, 아니면 이 디지캡의 개별적인 호재가 출현하면서 상승이 일어난다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요, 이쪽 부분이죠. 이때 이 저항을 받았던 약 4,680원 요 근처에서 또 한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현재 지금 고여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80원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생각보다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강한 상승을 동반해 준다면 이 4,680원을 돌파를 해주겠죠.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약
20원 라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똑같이 자, 이때도 저항 라인 역할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때는 지지를 해주는 지지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참 주식이 웃긴 게 내가 이거를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저항대 역할을 해다가 내가 돌파를 하는 순간은 그 다음부터는 지지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지를 해주던 라인이었지만 이때까지 이거를 이탈하고 나서부터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이 5,020원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예상이 되는 2차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디지캡에 관련된 내용, 실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적자로의 전환이 된 뭐 그러한 이유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디지캡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산업, 이 시장 전반적인 전망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 넘어와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이 또 나온다면 제가 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친절하게 우리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끔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굳이 이 디지캡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 한번 놀러 오셔서 그 해당 종목명 검색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께서 친절하게 각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좀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얻어 가시면서 한다면 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